안녕하세요. 롭스토리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 이번에는 실제로 인체공학적인 치수를 어떻게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먼저 다빈치 로봇의 콘솔에 앉아 수술을 진행하는 의사의 앉은 자세를 측정하여 그 자세가 인체공학적으로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논문의 절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앉은 자세에서의 등 각도, 다리의 각도, 팔의 각도, 그리고 등과 목의 상대적인 각도를 측정합니다. 그리고 측정된 값들이 얼마나 인체공학적으로 적합한지를 평가합니다. 여기서 인체공학적이라는 것은 장시간 같은 자세를 유지해도 신체적인 피로감을 거의 느끼지 못하는, 그러니까 좋은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팔 거치대는 어떤 높이를 가져야 하는지, 페달은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하는지, 모니터는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계산할 수 있는 수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체공학적으로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해서 해당 논문에서는 룰라라는 자세 평가 방법을 사용합니다. 룰라는 작업자의 상지에 대한 신체 자세의 피로도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작업 중인 작업자의 자세를 관찰하고 작업자의 각 신체 부위의 자세의 점수를 매기고 기록하여 신체 자세의 위험 수준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작업을 할 때 목의 각도가 20도인 상태가 되면 피로도를 많이 느낀다든지, 팔꿈치의 각도가 30도가 넘어가면 피로도를 느낀다든지, 이런 형태로 빅데이터를 쌓아가는 평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바인드라고 하는 인체 측정 데이터입니다. 어린이부터 시작하여 성인, 노인 등 신체 치수를 빅데이터화 시킨 연구 자료입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해당 데이터를 다운받아 볼 수 있는데, 신체를 세분화하여 성별, 나이별 수많은 사람들의 팔, 길이, 다리 길이, 목 길이 등 실제 측정 치수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신체 측정 데이터를 앞장에서 설명한 자세 측정 데이터에 대입하면 콘솔의 모니터 높이, 팔걸이의 높이는 얼마나 적당하게 설계되어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논문에서 제공되는 수식에 바인드 측정 데이터를 입력해서 계산을 해보니 다빈치의 콘솔은 키가 꽤 큰 사람들에게 적합한 팔 거치대를 가진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앞장에서의 데이터는 무려 20여 년 전의 데이터이며, 심지어는 네덜란드라는 특정 나라의 사람만 측정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한국인의 체형과는 다를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인의 체형에 맞춰서 다시 계산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한국인을 대상으로 설계를 해야 한다면 한국인에 맞게 데이터를 변경해야 하는 것은 필수로 보입니다. 사이즈 코리아에서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연령대별, 성별, 다양한 자세에 대해 신체 치수를 측정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이즈 코리아에서 제공하는 신체 데이터 중에서 콘솔을 설계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들을 추출해봅니다.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다시 계산해봅니다. 아무래도 동양인과 서양인은 평균적인 신체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결과값에도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팔 거치대의 높이, 모니터의 높이를 다빈치 콘솔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바인드 데이터를 통해 계산된 높이는 어떤지, 마지막으로 사이즈 코리아 데이터를 통해 계산되는 높이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비교 분석해 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설계는 없습니다. 간혹 키가 너무 작은 사람도 있고 반대로 너무 큰 사람도 있기에 이 모두를 만족시킨다기보다는 5%에서 95% 사이에 있는 보편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하다 보면 어떤 값을 가지는 것이 가장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값인지 조금 더 명확한 근거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빈치 로봇이 아닌 다른 연구 자료들은 어떤 값으로 설계되어 있을까요? 하나의 논문에 나온 프로세스로 계산을 끝내버린다면 타당한 결과를 얻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연구 결과들도 같이 비교를 해보려 합니다. 사람의 앉은 자세를 분석하여 데스크 환경 세팅에 최적화를 시도한 연구는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앉은 자세를 편안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의자의 높이, 페달의 위치, 모니터의 높이, 등받이의 각도 등 인체공학에 최적화된 값을 수치로 제공하는 특허 자료입니다. 다른 수술 로봇의 콘솔인데 마찬가지로 암레스트의 높이, 모니터의 높이 등을 보여줍니다. 이외에도 더 많은 자료들을 찾아볼 수 있겠지만 결과는 대동소이합니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책상과 의자만 보셔도 느낄 수 있는데, 대부분의 책상은 바닥에서 높이가 70cm 정도로 맞추어져 있습니다. 의자 높이도 대부분 비슷비슷하고
모니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정형화돼서 나온다는 것은, 즉 이미 많은 연구 결과들이 축적된 결과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다리 자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수술 로봇에서는 풋 페달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 페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가 다리의 피로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 또한 매우 중요한 고려 대상입니다. 수술 로봇뿐 아니라 자동차의 페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앉은 자세에서 다리가 가장 편한 각도는 10도에서 30도 사이로 평가되어 있는데, 다리 길이를 대입하여 계산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풋 페달이 대략 6cm 정도 앞뒤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만들면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모니터의 높이뿐만 아니라 모니터가 사람과 얼만큼 떨어져 있느냐도 중요합니다. 모니터의 경우 화면의 크기마다 적당한 거리가 다르고, 심지어 모니터의 제품마다 제한하는 최적의 위치가 다르기도 합니다. 다만 모니터의 높이는 사람의 눈보다 살짝 아래에 있는 것이 좋은 자세에 유리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제 콘솔 데스크를 설계하기 위한 모든 계산 절차가 끝났습니다. 종합해서 다시 그림을 그려보면, 팔 거치대의 높낮이는 위, 아래로 18, 5cm, 모니터는 3, 2cm, 책상의 높이는 바닥에서부터 65cm에서 85cm 사이의 값을 가질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설계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 값은 한 연구자료에서 나온 계산법을 따라한 결과일 뿐이며, 계산 방식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테이블 하나를 설계하더라도 고려해야 할 것들이 꽤 많다는 것입니다. 많은 연구 결과들이 누적되어 테이블이 설계되고 있는 만큼 사용자들 또한 신체에 무리가 되지 않는 좋은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